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윤희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의 제삿날. 3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죠. 윤희는 전날 밤부터 준비한 나물을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준비했어. 윤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결혼한 지 12년. 그동안 윤희는 누구보다 성실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크고 작은 행사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명절이면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완벽한 상차림을 해냈죠. 하지만 그 노력이 인정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에휴, 이것도 못해? 며느리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차가운 말들은 늘 윤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도 윤희는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언젠가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믿으며. 오전 9시, 드디어 제사 시간.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은숙, 그리고 가장 먼저 도착한 큰 시누이 정미. 정미는 늘 시댁에서 큰언니로서 군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친정을 마치 자신의 왕국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죠. 엄마, 나왔어요. 정미는 큰 소리로 인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곧바로 제사상으로 향했고 하나하나 음식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는 아무 말 없이 상을 둘러봤습니다. 윤희는 긴장한 채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형님, 제사상 차림이 괜찮은지 봐주세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갑자기 윤희의 왼쪽 뺨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정미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윤희의 얼굴을 때린 것입니다. 아! 윤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윤희를 쳐다볼 뿐이었죠. 뭐야 이게? 윤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맞아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상은 완벽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배치도 전통 방식 그대로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윤희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못 본 척하는 것처럼. 남편 준호는 어떨까요? 준호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아내가 누나에게 뺨을 맞는 걸 직접 목격했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그건 좀. 준호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정미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건 여자들끼리 할 얘기야. 정미의 한마디에 준호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윤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혼자구나. 도와줄 사람도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제사는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윤희는 붓기 시작한 뺨을 감춘 채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대체 왜 나를 때린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수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식구들이 밥을 먹는 동안에도 윤희는 계속 부엌을 오가며 심부름을 했습니다. 윤희야, 물 좀 더 가져와. 반찬 더 내와. 숟가락이 더러운데 바꿔줘.
시댁 식구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마치 식모처럼, 아니 그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윤희는 혼자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대체 왜 나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2년간 쌓인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뭐지? 가족인가? 아니면 그저 일하는 사람인가? 윤희의 마음속에는 깊은 의문과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삿날 이후 윤희는 남편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큰형님이 왜 그러신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준호는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예민했나 보지. 넘어가. 넘어가라고? 나 얼굴 맞았어. 이유도 모르고. 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그래도 큰 누나인데 뭐라고 하기 어렵잖아.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하는데? 윤희는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려고만 했죠. 여보 알잖아. 우리 집안은 원래 큰 누나 중심이야. 어머니도 누나 말을 제일 잘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맞춰야지. 맞추는 게 아니라 짓밟히고 있는 거잖아. 윤희는 소리쳤지만 준호는 이미 대화를 끝낸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피곤해. 먼저 잘게. 그렇게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희는 거실에 홀로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난 혼자구나. 다음 날 윤희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형님한테 혼났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시어머니는 김장김치를 담그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정미가 워낙 성격이 까칠해서 그래.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럼 왜? 그냥 넘어가렴. 내가 크게 생각하면 더 복잡해져. 또 넘어가라는 말. 윤희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윤희를 대하는 방식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명절 때마다 윤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지만 칭찬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실수라도 하면 온 가족이 모여 지적했죠. 이 나물 간이 좀 센데? 전이 좀 타지 않았어? 역시 며느리가 아직 멀었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윤희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겠지. 하지만 12년이 지나도록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큰 시누이 정미는 윤희를 마치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윤희야, 이것 좀 가져다 줘. 윤희야, 저것 좀 치워. 윤희야, 빨래 좀 개어놔. 명령조의 말투, 그리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윤희는 늘 궁금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며느리인가 아니면 일꾼인가? 어느 날 윤희는 작은 시누이 은숙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숙은 그나마 윤희에게 조금 더 친절한 편이었죠. 언니, 형님은 왜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 걸까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 작게 말했습니다. 글쎄, 큰언니는 원래 그래. 자기가 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생각하거든. 특히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더 심해졌어. 그래도 그렇지. 이유도 없이 때리는 건 언니 말이 맞긴 한데 우리 집안 분위기가 원래 큰언니 중심이잖아. 엄마도 큰언니 말을 제일 잘 들으시고 결국 은숙도 명확한 답은 주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에 가면 윤희는 늘 부엌에서 홀로 일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TV를 보며 웃고 떠들었지만 윤희만 혼자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죠. 윤희야, 우리 차 좀 타와. 윤희야, 과일 좀 깎아줘. 끊임없는 심부름. 윤희는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필요할 때만 불리는 그런 존재. 어느 저녁 윤희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시댁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미안해. 근데 어쩌겠어. 그게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면 이렇게 대해도 돼?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감정이 있다고. 그래, 알아.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해? 형님한테 대들 수도 없고 어머니도 형님 편이고. 준호는 무기력했습니다. 그는 누나와 어머니 사이에서 늘 눈치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었죠. 그럼 나는 그냥 계속 참고 살라는 거야?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또다시 혼자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나는 이 가족에게 대체 뭐지? 사람인가, 도구인가? 윤희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점점 더 깊어져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걸. 제삿날로부터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윤희에게 부탁했습니다. 윤희야, 시아버지 방 좀 정리해 줄래?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손을 못 댔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다음 날 오후 윤희는 시댁으로 가서 시아버지의 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장을 열자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에치. 윤희는 재채기를 하며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시아버지의 양복, 셔츠, 낡은 스웨터. 하나하나 정리하며 윤희는 시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다른 식구들과 달리 윤희에게 따뜻했던 분이었습니다. 윤희야, 고생이 많구나. 우리 집안에 와줘서 고맙다. 시아버지는 종종 윤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윤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옷장 정리를 마친 윤희는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장, 손잡이가 삐걱거렸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시계, 안경, 만년필 같은 소품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서랍 구석에 낡은 갈색 봉투가 하나 보였습니다. 봉투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테이프로 꼼꼼하게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시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 열어볼 것. 박종수.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윤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래층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죠. 윤희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윤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유언장. 그것은 공증받은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3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종수는 본 유언장을 통해
내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한다. 첫 문장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첫째, 현재 거주 중인 주택시가 약 5억 원은 며느리 윤희에게 증여한다. 뭐? 윤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둘째, 예금 및 적금 전액 약 3억 원은 며느리 윤희에게 증여한다. 이게 무슨? 셋째, 농지 및 기타 부동산 시가 약 2억 원은 며느리 윤희에게 증여한다. 윤희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유 원장은 계속되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결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지난 10년간 나를 가장 정성스럽게 돌봐준 사람은 며느리 윤희였다. 윤희는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내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몇 번 얼굴도 비추지 않았지만 윤희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특히 큰딸 정미는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지 나라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나는 내 전 재산을 윤희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내 마지막 결정이며 누구도 이를 번복할 수 없다. 2022년 3월 15일 박종수 유 원장 마지막에는 공증인의 도장과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이 있는 유 원장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댁의 전 재산, 약 10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자신 앞으로 되어 있다니. 윤희는 유 원장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명한 의지로 이 유 원장을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아버지,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윤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윤희는 유 원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곧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만약 이 유 원장을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정미는 발광할 것이고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을 것이며 남편 준호는 어떻게 반응할까? 나한테 재산이 오면 다들 태도가 바뀔까? 아니면 더 미워하게 될까? 윤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유 원장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유 원장은 윤희의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졌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이 유 원장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윤희는 결정했습니다. 유 원장의 존재를 숨긴 채 모든 것을 관찰하기로. 그리고 그 관찰은 곧 충격적인 진실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유 원장을 발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시댁 사람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미는 윤희를 무시했고 시어머니는 무관심했으며 남편은 방관했습니다. 역시 나는 그저 일꾼일 뿐이구나. 윤희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윤희를 불렀습니다. 윤희야, 시아버지 통장 정리를 좀 해야겠는데 혹시 방 정리하면서 통장 같은 거 본 적 있니? 아니요, 어머니. 못 봤어요. 윤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 원장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죠. 이상하네. 분명 방 어딘가에 있을 텐데. 시어머니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미가 주도한 회의였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지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3년이나 지났잖아요. 정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야겠지. 근데 유 원장 같은 건 없었고
그럼 법적으로 상속인들이 나눠 갖는 거죠. 어머니가 50%, 우리 남매가 나머지 50%를 나눠 갖고요. 정민은 이미 다 계산해 둔 듯 했습니다. 윤희는 멀리서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재산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적극적이네. 며칠 후 정민은 법무사를 대동하고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 절차를 시작하려고요.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정민은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윤희가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윤희에게 쏠렸습니다. 윤희야, 이건 어른들 일이야. 넌 빠져 있어. 정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윤희는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정미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장입니다. 뭐라고? 순간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윤희는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시어머니는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뭐라고 쓰여 있어요? 정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언장을 정미에게 건넸습니다. 정미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을 윤희에게.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정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네. 이건 법적으로 유효해. 법무사가 유언장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그 순간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정미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곧 윤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한 달 전에 발견했어요. 한 달 전에?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은 거야? 말할 의무가 없었으니까요. 윤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의무가 없다고? 이건 우리 집안 재산이야. 아니에요.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이제 이 재산은 제 거예요. 윤희의 단호한 말에 정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희야, 이건 좀 심하지 않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심한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장을? 유언장에 다 쓰여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윤희는 유언장의 해당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정미는 그 부분을 읽고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 네. 아버지는 모든 걸 보고 계셨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정미가 윤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윤희야,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정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형님. 둘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정미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내가 그렇게 상처받고 있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아니, 사실은 알았어.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정미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며느리니까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미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형님, 제삿날에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건 정미는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화풀이였어. 그날 아침에 남편이랑 크게 싸웠거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고, 너한테.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제 얼굴을 때리신 거예요?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윤희는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정미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마음속 상처는 이미 너무 깊었습니다. 형님,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용서는 아직은 어려워요. 알아. 당연해.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정민은 계속 울었습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이제 가볼게요. 윤희야, 재산 얘기는 우리 다시 얘기해 볼 수 없을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윤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결국은 돈이구나. 그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윤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늦은 사과, 뒤늦은 후회. 하지만 이미 윤희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후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윤희는 시아버지의 전 재산을 정식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집, 예금, 부동산, 모든 것이 윤희의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이었고 이 일을 제기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윤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혼자 다 가지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윤희는 본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뜻은 고맙지만 가족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고민 끝에 윤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주말 윤희는 시댁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정미, 은숙, 그리고 남편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재산 분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윤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도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윤희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희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시어머니께는 이 집과 예금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사신 집이니 당연히 어머니 것이 되어야 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둘째, 형님과 은숙 언니에게는 각각 5천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자녀로서 받을 몫이라고 생각해요. 정미와 은숙은 놀란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셋째, 남편 준호에게는 드릴 게 없어요. 윤희야. 준호가 당황해서 윤희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나를 지켜주길 바랐어요. 12년간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잖아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뭐라고?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거실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윤희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심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제가 살기 위한 선택이에요. 윤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2년간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 아내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죠. 그건 어머니도 아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도 모른 척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윤희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이혼하자. 준호의 대답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며칠 후 이혼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윤희는 시댁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작은 동네, 햇살 잘 드는 반지하 원룸을 얻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윤희에게는 완벽했습니다. 내 공간. 드디어 내 공간이 생겼어. 윤희는 빈 방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짐을 풀고 가구를 배치하고 커튼을 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윤희의 취향대로였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저녁 윤희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 프라이. 맛있다.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푸르고 맑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요가, 책 읽기.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아니 허락받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 윤희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수채화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이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보세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윤희는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캔버스 위에 색깔이 번지는 것을 보며 윤희는 자신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윤희는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의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저도 단골이에요. 아, 네. 저도 요즘 자주 와요. 혼자 사세요? 저도 혼자 살아요. 우리 같이 차 마실까요? 그렇게 윤희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민지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윤희와 비슷한 나이였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5년 전에요. 민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윤희는 민지와 이야기하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윤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에는 문화센터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혹은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윤희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어느 일요일 아침 윤희는 발코니에 나가 식물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화분들이지만 윤희가 정성껏 키우는 식물들이었습니다. 예쁘게 자라주네.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숙이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넌? 저도 잘 지내요. 언니,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언니 얼굴 보고 싶어요.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만나자. 며칠 후 윤희와 은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숙은 윤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큰언니가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네.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매일 후회한대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형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응.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건 나한테도 힘든 일이야. 은숙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멋져요. 헤어지기 전 은숙이 물었습니다. 언니 행복해요? 윤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응, 나 지금 행복해.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결혼할 때의 그 얼굴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얼굴이 더 좋았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나이가 들었지만 눈빛은 더 밝았습니다. 나 잘하고 있어. 윤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날 밤 윤희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윤희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기회, 헛되이 쓰지 않을게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시아버지의 대답처럼. 윤희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유로운 하루, 행복한 하루. 윤희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어. 그 미소는 평온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윤희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윤희의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